우리 사회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단연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활동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봉사활동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이제 7% 이상 되는 단계에 도입했죠.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고령 사회, 그러니까 14%, 또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또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고, 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추세의 진전은 이제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노인 복지비 증가, 또 사회적 부담 가중,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과학기술계도 50대, 60대 그 과학기술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 출연연구소 같은데 정년이 끝난 뒤에도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 교수나 출연연구소에서 아직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정년 퇴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야 다 비슷하지만은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군 복무를 마치고 또 포스닥을 거치고 30대 초반에 비로소 이제 연구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불과 한 25년, 30년 이제 활동을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직 건강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과학기술 기본 지식이 충만한 분들이고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고 네네. 또 요새 유행하는 그 0.8 곱하기 0.8 셈법. 그러니까 지금 60세면은 68, 48세밖에 안 되시고 예. 그런 나이인데 이제 집에 계시기엔 너무 좀 아까운 나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퇴직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도, 예컨대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라든가 개도국 기술 자문이라든가 또는 최신 기술 정보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 지금 청년들 구직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직난이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는 기업에서 또 구인난이 힘들어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대학교 사정을 보면은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아마 많은 대학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력의 어떤 구직난, 구인난의 미스매치 문제라든가 대학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예.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과학자들이 아직도 굉장히 기본이 충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된 수요에 입각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냥 무늬만 재교육이 아니라 예. 정말 수요지향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재투입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우수 인력 재활용을 할 수 있죠. 동시에 이제 잉여 대학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또 이분들이 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연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밖에 뭐 지식 기부라든지 봉사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명 뭐 과호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네, 지난 2006년부터 이제 활동하고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전직 정부 부처라든가 교육계, 연구계 출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오랫동안 쌓은 그 노하우라든가 경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재능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영리는 전혀 추구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과천과학관에 본부가 있는데요. 전시품 해설이라든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 2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백그라운드가 다양하듯이 연령층에서도 6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70대 초반 정도가 돼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과우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네네. 그 단장이 말이 단장이지 가장 막내 축에 속합니다. 주로 이제 뒤에서 예. 네. 그 단장님들 활동하시는데 봉사하는 역할을 주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곱하기 0.8 셈법을 말씀드렸는데 70세면은 7, 8에 56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젊으시죠?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활동하실 나이인데 사회 통념으로 볼 때는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것보다도 집에서 좀 편하게 쉬실 나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과학관, 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 대전중앙과학관 이런 데서 전시품 해설 봉사를 하세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네. 근데 이미 이제 몇몇 분들은 뭐 거북선이라든가 전통과학, 뭐 핵융합 이런 데 명사가 되셔가지고 네네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한 200여 군데 그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실을 찾아가서 실제로 이제 자석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실습을 하는데요. 강의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쫓아와서 뭐 사인해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네. 명사 특강이라는 그런 명목인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쵸. 그럴 때 누구보다도 그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이 많은 원로 과학자들이 가서 직접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강의를 함으로 해서 젊은 아이들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 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하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예. 어떤 그런 꿈과 소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무한상상실이라든가 과학영재 아카데미, 사회 소외계층 봉사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에 흥미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이 과우 봉사단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가 뭐 자랑이랄 것도 아니지만은 예. 작년에 이 단체로서는 가장 높은 상이 대통령 표창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한 3만여 개 단체 중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희가 3만여 개 단체.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교만하지 말고 네. 더 겸손하게 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예. 열심히 지금 봉사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과우 봉사단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이 봉사 또는 기부 활동에 어떤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넓혀드리고 어떻게 명석을 깔아드리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런데 관련 정책을 잘 체계 있게 수립해서 이분들이 정말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터전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관련 단체나 기업에서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게 되면은 네. 이분들에게도 보람이 있고 또 국가 입장에서도 그 유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봉사활동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통령 표창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하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